네, 라이브 취재 뒷담화 오늘은 송광무 기자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수상한 피부과 원장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평소에 뉴스를 잘 안 보시는 분이라도 채널 돌리다가 이 뉴스가 딱 나오면 굉장히 제목이 자극적이어서 한번 좀 저게 뭘까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앵커멘트를 하면서 수상한 피부과 원장님의 연극 배우라는 그 단어가 계속해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원장이 의사가 아니었던 거죠? 네, 그렇죠. 간략하게 좀 한 지금부터 10년 넘었는데 네. 이게 다수의 진술에 의하면 이 홍 원장이라는 사람은 원래 부산에서 이제 극단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소소하게 연극도 했던 사람인데 네. 그 사람이 이제 서울에 잠깐 올라갔다가 네. 거기서 이제 추정이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런 미용, 성형, 피부과 이런 의원들이 사실 돈을 좀 많이 버는 거를 봤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무면허 의료 행위를 좀 시작을 하게 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네. 물론 이거는 뭐 저희 취재 결과 나온 거고 다수 진술로 그렇게 하다 이제 결국에는 뭐 최근에는 뭐 자기의 병원까지 사실상 세워가지고 마치 원장처럼 가운도 입고 명찰도 원장 달고 실제 환자 받으면서 계속 뭐 점도 빼주고 뭐 레이저 그 피부 시술도 해주고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어 왔거든요. 그러다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가 보도를 하면서 같이 이제 보건소에서 단속이 나갔고 네. 이게 적발이 된 사건이었죠. 그래서 지금은 영업이 정지가 된 상태인 거예요. 지금 일단은 문은 닫았어요. 아직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는데 이게 행정처분이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일단은 문을 닫아서 더 네. 이상의 피해자는 생기지 않는 상황이 된 거죠, 지금은. 네. 어쨌든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 연기를 한 거네요. 맞죠. 그런 거죠. 전공을 살렸다고 해야 되는 건가요? 근데 어쨌든 네. 이 사람이 의사 연기에 그친 게 아니라 의료 시술을 해서 이제 문제가 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피해를 보신 분들이 계신 거죠. 네, 사실 저희가 취재를 시작했을 때도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은 저희가 해운대 쪽에 뭐 피부과에서 그 피해자가 생겼다라는 얘기를 몇 번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피해자를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그 일명 홍 원장한테 시술을 받고 난 다음에 얼굴에 이제 거의 평생 남을 상처가 생겼어요. 흉터가. 네네. 그러니까 요약을 해드리면은 네. 당시에 뭐 주름 제거술을 받으려고 했는데 네. 그때 당시 뭐 의료기기를 조금 과하게 썼는지 얼굴이 퉁퉁 붓고 얼굴 안에 있는 지방들이 뭐 다 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턱도 뭉개지고 그래서 지금 3년이 됐는데 현재까지 이분은 지방 이식만 지금 3차례 넘게 받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계속 받아야 될 수도 있다더라고요. 왜냐면 이 지방 생착이 안 돼서 그 지방이 계속 빠지잖아요. 네. 그럼 얼굴이 또 푹 들어가게 되니까 예, 계속 지방 이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이제 취재가 시작이 됐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무면허 홍 원장을 이제 발견하게 됐고 이제 보건소의 협조를 통해서 일단 무면허라는 걸 확인을 했고요. 예, 이제 그러고 이제 취재가 더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어떻게 면허가 없는 사람이 병원을 차려서 의료 행위를 해야 되겠다라고까지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이 사람이 처음에 이 의료계에 발을 들이게 된 거예요? 일단은 저희도 이제 이거 취재를 하다가 좀 깜짝 놀랐는데 네. 저희도 처음 의문이 그거였거든요. 무면허 시술자인데 일단은 시술을 한 걸로 추정되는 건 거의 12년 전부터 12년. 암암리에 이제 기계를 다룬 것으로 추정이 되고 네. 근데 6년 전부터는 뭐 실제 병원에서 뭐 원장 행세하면서 네. 무면허 시술을 해왔다. 일단은 진술은 여기까지 다 나왔는데 네. 의문이 들었던 게 그 부분이에요. 이게 어떻게 몇 년 동안 하는데 모를 수가 있을까,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서 저희가 더 취재를 들어가 봤는데 이게 사실 이제 실제 의사들이랑 같이 이제 그런 일을 했더라고요, 저희가 보니까. 같은 병원에서? 예, 같은 병원에서 이게 어떻게 되냐, 사무장 병원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실제 의사들의 명의를 걸어놓고 네. 뭐 약품을 사거나 할 때로 다 그 의사 이름으로 다 해버리면 그 병원은 실제 전산상에는 그냥 실제 의사가 있는 병원처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이 홍 원장이 원장이라고 하면서 불법 시술을 계속 해왔던 거죠. 근데 이제 약간 사무장 병원이랑 다른 거는 네. 이 의사들도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린 그 피해자 같은 경우도 네. 피해 그 시술을 받을 때 실제 의사가 있었거든요. 의사가 있었는데도 그 의사는 이 홍 원장이 그 여성분한테 시술하는 거를 제재하지도 않았고 사실상 거의 묵인하고 방조한 거죠. 왜요? 같이. 이유가 뭐예요? 일단은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이 홍 원장이란 분이 오랫동안 이런 시술을 해오다 보니까 저희 나름의 어떤 그 환자 명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리스트가 있었다고 저희는 추정이 돼요. 실제로 뭐 많은 저희가 만났던 그 관계가 돼 있다는 의사분들의 진술도 그랬고 저희가 추정하건데 처음에는 그 이제 명단이 있으니까 같이 이제 손잡고 일을 하게 되면 나름 어느 정도의 수익이 또 보장이 되잖아요. 그 고객을 공유하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그 요약을 하면은 저희도 약간 화가 났던 부분은 네. 그 의사분들이 자기들만의 의사 윤리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거는 환자의 어떤 생명이나 이런 것보다는 말 그대로 그냥 돈 때문에 같이 엮인 거잖아요. 직업 윤리가 전혀 없는 네.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 의사들도 보면 반성을 하는 분도 있었고 여전히 이제 자기만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자기 빠져나갈 생각만.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자진 신고를 하지 못했던 이유는 이게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네. 자기가 이제 이 홍 원장을 신고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 같은 공간에서 무면허 시술을 했던 거를 사실상 방조한 걸로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의사분들도 면허 정지라는 그 행정 제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사들 입장에서는 그 면허라는 게 저희 일반인으로 생각하면 그냥 직장이랑 사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직장을 잃게 실직을 되는 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가 만났던 어떤 의사분도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못하게 해야 되는데 면허란 게 걸려 있어서 뭐 어쩔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실제적으로 이 병원이 네. 잘 됐나요? 장사가? 이것도 자기 들어가지고 사실 저희가 이게 아직 경찰 수사 중이고 해서 뭐라고 단정지어서 얘기 드릴 순 없는데 네. 저희가 막 여러 방면으로 취재를 해본 결과 처음에는 사람이 조금 많는데 사실 이 병원도 잘 안 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수익이 뭐 많진 않았던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주위에 있는 병원에서 굳이 이 사람을 의식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스펙을 알 이유도 없었겠네요. 그렇죠. 스펙을 할 이유뿐만 아니라 항상 뭐 의사 가운을 입고 있고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은 그분이 아마 환자들 이렇게 레이저 시술을 하고 있으니까 네, 뭐 사진 보통 보여주실 그런 거가 맞겠죠. 그런 경우에 저희가 당연히 의사라고 생각하지 그렇죠. 의심 안 하잖아요. 병원에 가서 의사가 날 치료하지 않을 거라고는 절대 생각을 못 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2016년에 병원을 설립까지 했단 말이에요. 본인 병원을. 네. 이건 어떻게 설립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그 전까지는 병원을 설립을 하는데 이 홍 원장 개인 명의로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법에 따라서 보면은 현재는 이제 병원을 세울 수 있는 주체가 딱 3개로 정해져 있거든요. 하나는 근데 의사 개인이 개인 병원 차리거나 네. 아니면은 뭐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 명의의 병원을 차리거나 또 하나 할 수 있는 게 의료 생활협동조합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이 세 주체밖에 못 만드는데 이 전까지는 의사들하고 같이 하다가 16년부터는 이 홍 원장이 의료 생협을 만들었거든요. 의료 생협을 만들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현재 2019년 기준으로 네. 조합원 500명 그리고 출자금 1억 원만 있으면 일단 의료 생협을 만들 수 있고 그 생협 명의로 의원을 개설하는 것도 어렵지 않거든요. 그 생협 명의로 의원을 개설하게 되면은 의원이 이제 차려지고 그또 생협은 의사들을 이제 채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용해서 이제 페이닥터로 거기 앉히게 되는 건데 네. 이게 사무장 병원이랑 거의 형태가 똑같은데 그렇죠. 사실 의료 생협을 허용해 준 게 2010년인데 그때도 이게 사무장 병원을 합법해 주는 거다라는 논란이 있긴 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취지는 좋았었던 거잖아요. 취지는 뭐 의료 취약계층이라든가 뭐 병원이 없는 곳들 있잖아요. 네. 뭐 어르신들 많은 곳 그런 곳에서 의료 생협을 만들어서 병원을 개설하고 싼 값에 또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건데 일단 이 홍 원장 같은 경우는 의료 생협을 만들었고 만드는 과정에서도 사실 별 제재는 없었겠죠. 자기가 다 맞춰서 했겠죠. 그리고 이제 의원을 차렸는데 그 의원이 그
의료 취약계층이 있는 그런 데가 아니라 또 보통 생약 보면은 요양병원 많이 하거든요. 그게 아니고 이제 피부과 성형외과를 해운대 그 번화가에 이렇게 차렸어요. 아, 궁금한 게, 네. 이 병원 어디예요? 병원은 저희가 수사가 다 안 나와서 네.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는데 네. 일단은 해운대 쪽에 번화가에 있는 번화가가 근데 되게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해운대에는. 네, 저희 해수욕장 근처에 있는 아, 데인데 해수욕장. 네. 근데 제가 이거 안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사실 저희가 일단은 이런 병원명을 저희가 좀 가리면서 보도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좀 생기더라고요. 아, 네, 뭐 이제 해운대인데 어떤 괜히 다른 지역에 병원들이 이제 추측의 대상이 되는 거군요. 예. 근데 저희한테 민원도 들어왔던 게 다른 지역 그 같은 해운대구의 다른 동인데 피부과를 하시는데 거의 원장님이 또 홍 원장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제 오해를 받으시는데 너무 억울하시겠네요. 지금 이제 이거를 다른 병원을 막 추측하고 오해하실 필요가 없는 게 네. 저희가 보도 나가는 순간부터 그 병원 그 의원은 홍 원장 의원은 문을 닫았어요. 아, 네, 지금은 일단 영업을 보건소가 안 하니까. 단속을 해서 문을 다 닫아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열려 있는 병원들은 아, 홍 원장 병원과는 관계가 없는 그럼 병원이라고 저희가 보시면 지금 돼요. 닫혀 있는 병원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네. 닫혀 있는 병원 찾아봐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네, 저희도 이거를 좀 그 공개를 할지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 네. 검토 뭐 보고 아직 검토가 안 된 거네요. 예, 그렇죠. 네. 이니셜도 알 수가. 예, 이니셜도 예.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더라고요. 제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네. 그렇군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홍 원장은 어떤 상태예요? 지금 현재는 일단은 저희도 처음에 이제 초반에는 이제 잠적으로 나왔는데 지금은 제가 경찰 쪽을 취재를 해보니까 연락은 닿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조만간 경찰 조사를 받겠죠. 받고 아직 이제 조사를 받은 단계는 아니네요. 네. 그렇군요. 근데 피해자가 많지 않을까 이 부분이 참 걱정이 돼요. 꽤 긴 시간 동안 불법 시술을 한 거잖아요. 일단 저희가 파악한 피해자는 사실 3명인데 네. 저희도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 또 알고 싶은 부분인데 이건 어쨌든 네. 본인들이 나서신 분이 3분이라는 거죠. 네, 나선 분이 3명이고요. 그리고 문제가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면은 더 이상 피해자가 얼마나 되는지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직 이거를 확인하는 기관이 아무 데도 없어요. 아, 경찰은 사실 피해자의 제보들을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경찰에서는 사실 그 주 목적이 일단 이 수사 쪽이니까 네. 방향을 잡지만, 그 이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주체가 네. 그 구보건소거든요. 네네. 구보건소인데 이거에 대한 조사를 아직 안 하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이게 사실 의문이고 저희가 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그럼 그동안 이 네. 병원으로 인해 피해를 보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디로 연락하시면 될까요? 일단은 저 관할 경찰서에 연락을 하셔도 되고요. 네. 네, 그리고 뭐 보건소에 신고하셔도 되고 네. 저희한테 연락하셔도 되고요. 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 관리 소홀의 문제를 다시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2년 전에 이 홍 원장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제보한 채무자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보건소에서는 먼저 말씀드리면은 생협이랑 이 구조를 약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네. 의료 생협 자체는 부산시에서 관리를 해요. 시에서 뭐 승인을 내주는 거 구조고 생협에 딸린 의원 병원은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 보건소에서는 이렇게 무면허 시술이 있었고 3년 전에 피해가 있었다라는 거는 인지는 못하고 있더라고요. 인지 못하고 저희 보도로 이제 인지를 했는데 취재를 해보니까 이제 2년 전에 어떤 민원인이 사실 이 홍 원장이랑 개인 뭐 채무 관계에 있던 분인데 뭐 의료사고 피해자는 아니고요. 네. 채무 관계에 있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홍 원장에게 채무 관계 때문에 홍 원장을 찾다 보니까 홍 원장이 계속 수배가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은 다른 지역에 있는 분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네. 이 홍 원장이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것도 몰랐어요? 네, 이분은 처음에는 이분이 의사인 줄 알았대요. 왜냐하면 의사라고 소개를 받고 아, 그래서 이제 채무 관계로 엮이게 된 거거든요. 네. 채무 채권 관계인데. 근데 이제 수배가 안 되니까 이분이 다른 지역에서 전화로 보건소에 계속 모 지역에 네. 뭐 홍땡땡이라는 의사가 있는데 거기 있는지 확인 좀 해달라고 했는데 보건소에서는 계속
그런 사람은 없다라고 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사람은 사실 거의 내가 사기를 당했나 싶어서 실제 부산까지 와서 그 해당 병원을 찾았고 의원을 찾았고 네. 그 의원에 들어갔는데 좀 황당하게도 거기 홍 원장이 있었던 거예요. 의사 가운을 입고 원장. 그래가지고 본인은 그럼 의사라고 생각을 했겠네요. 네, 의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거는 기사에는 안 나온 건데 그분이 이제 홍 원장과 얘기하는 과정에서 홍 원장이 스스로 의사가 아니라고 자기가 밝혔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한테요? 그분한테. 갑자기요? 예, 나중에 이제 이제 채무 관계 같은 건 사실 그분 개인 문제여서 저희가 밝히기는 좀 그렇고 네. 그런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사실 의사가 아니다라고까지 얘기를 들었는데 의사가 아니어서 돈이 없다고 얘기한 건가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보건소에서는 계속 그 전화상으로 거기에 없다. 홍 원장이라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근데 이분은 계속 아니다. 내가 갔다 왔는데 홍 원장이 있다. 한번 가봐라. 이렇게 계속 요구를 했는데 네. 보건소에서는 현장을 안 나가 본 거예요. 아니 그리고 네. 그 인터뷰 그 싱크 중에 이런 싱크가 있었어요. 원장의 학원 원장도 원장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분이 그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니까 다시 부산을 찾아서 병원이 있는 걸 확인하고 바로 보건소로 가서 항의하러 갔어요. 보건소를 가서 내가 이분이 거의 10달 동안 항의를 했거든요. 보건소로 가서 근데도 한 번도 안 나가봤다고요? 예, 가서 이제 다시 정황 설명을 했는데 갔는데 원장이라고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 말에 따르면 보건소 사람이 학원 원장도 원장이라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병원이라고 걸어놨잖아요, 간판에. 그렇죠. 병원의 원장이랑 학원의 원장은 엄연히 다르잖아요. 그거는 상식적으로도 예, 그런 사례죠. 근데 그러고 난 이후에도 거의 이제 이 민원인의 얘기는 거의 묵살이 되다가 네. 이제 제가 듣기로는 그 이후에 한 번 정도 점검을 나가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갔을 때 뭐 그런 뭐 무면허나 아니면 뭐 사무장병원 뭐 이런 의혹들을 밝혀내지 못했었죠. 왜요? 그거는 딱 면허만 달라고 네네. 하면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제가 보건소에 물어봤는데 자기들이 나갔을 때는 홍 원장이 없었대요. 그 다른 의사가 있었고 아, 다른 의사가 있었고 그 사람한테 면허를 제시해달라고 했더니 그 사람은 의사니까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적발이 안 돼서 그냥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까? 이 부분이 참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앞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서 후속 보도 계획이나 취재 계획이 있나요? 네, 일단은 저희가 이게 오늘 저희 보도에서 나간 게 그 보건소에서 사실 이 정도 사안이면은 의원 폐쇄를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네. 보건소에서 영업 정지만 처분을 내렸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보건복지부 질의를 통해서 명확하게 다시 지적을 했고요. 네. 이제 이게 시정이 돼야겠죠. 이제 시정되고 난 이후에 추후에 이제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올지 저희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거기에 따른 또 후속 보도를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관련 내용 더 나오면 저희가 후속 보도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이브 취재 뒷담화 송광모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게 오래 되는구나. 그냥 어버버 하면서 얘기해. 된 거 맞아요?